JB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강순성 님이 늘 라디오로 듣다가 오늘 휴가 유튜브로 듣고 있네요. 화이팅 해주셨는데요. 네. 아, 올바른 휴가 스타일이십니다. 집콕하면서 유튜브로 시선 집중과 함께하는 거 장려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정혜원이 님은 JB 팬이시죠? 늘 좋은 인사 보내주시는데 멋진 김종배님 멋쟁이로 이발하셨네요. 하트 2개 보내주셨습니다. 아, 금요일날 방송 끝나고 가다가 네. 구내 이발소에서 머리 자르고 갔습니다. 금요일날 바쁘셨네요. 백신도 접종하셨다고. 네, 그래서 바로 이발하고 바로 백신 접종 하러 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맞았더니 팔이 뻐근하다고. 아, 많이 아프진 않으셨고요? 네, 뭐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건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건강하신 걸로. 네, 자 에이스타임 가보죠. 네, 지난주 금요일 기보배 선수가 안산 선수는 각종 논란을 잘 이겨낼 거다라고 했었죠. 역시 잘 이겨냈습니다. 개인전까지 총 3개의 금메달을 걸고 어제 귀국했는데요. 슈토프까지 간 결승전이었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는 모습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안산 선수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곳곳에서 멋진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대한민국 육상 트랙필드 사상 최고 기록인 4위를 기록한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네. 2m 35로 한국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사고로 양쪽 발 크기가 다른 아픔도 이겨낸 어우. 긍정 에너지입니다. 정말 예. 최고의 비상을 보여줬고요. 예, 참고로 저는 야구보다 이 선수의 경기를 봤다는. 음, 야구 대표님은 9회 말 극적인 역전승을 이뤄냈죠. 네, 예, 오늘 이스라엘과 다시 붙는데 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는 체주에서 나왔습니다. 여서정 선수가 도마에서 동메달을 따냈는데요. 한국 최초 부녀 메달리스트이자 한국 여자 기계체조 사상 첫 메달입니다. 이 경기를 누구보다 긴장하며 봤을 분이 바로 여서정 선수의 아버지 여홍철 경희대 교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젯밤에 오늘 인터뷰를 하자고 잠깐 섭외를 했는데 네. 흔쾌히 오케이를 하셨는데 지금 너무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전화를 안 받고 계세요. 지금 이 타이밍에 이제 인터뷰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는 대로 인터뷰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여홍철 교수 가족이나 지인 있으시면 연락 좀 해주세요. 빨리 전화 좀 받으시라고. 예.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은데. 자, 어쨌든 연락이 되면 오늘 방송 중간에라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김연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강남과 부산의 부동산 4채를 보유한 것에 대해 시대적 특혜라고 표현해 논란이 된 지 엿새 만입니다. 저 때는 지금보다는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일종의 시대의 특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부산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매각하겠다며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김 후보자가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인사들을 비판한 과거 발언이 불거지면서 역대급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주의 집을 파는 어처구니 없는 정말 코미디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명한 산하기관장이 물러나면서 오 시장의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뭐 지금 뉴스로 쫙 정리해서 들었으니까 뭐 추가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김연아 사장 후보자는 이렇게 끝났고 궁금한 건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었거든요. 네.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궁금해서 기사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별로 특별하게 나온 게 없더라고요. 다만 서울시 관계자의 전원이 보도를 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네. 오세훈 시장이 현업 부서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검증 시스템 보완을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당연한 지시 아닌가요? 이거 좀 문제인가요? 근데 이 관계자가 추가로 했던 한마디가 있는데 부동산 4채를 보유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부동산 보유 목적과 세부 내용까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말을 덧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기초로 인사검증 시스템 보완 지시의 타당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데 네. 크게 두 측면에서 한번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보유 사실은 알았지만 보유 목적은 몰랐다. 자, 그러면 서류 검토 말고 김연아 후보자를 상대로 한 최소한의 문답 과정도 없었거나 문답에서 이건
누락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에 대한 자기 고백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근데 둘째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될 때의 세상 풍경을 좀 감안을 하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당선될 때요. 예. 지난 왜냐하면 4월. 그렇죠. 당시 정치권과 언론이 한 목소리로 이 여권 내 다주택자를 맹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유 목적과는 무관하게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맹공을 퍼부었거든요. 근데 보유 목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단계에서. 네. 자,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인사검증 시스템이 아니라 인사 마인드였다. 마인드. 그러니까 불과 넉 달도 안 돼서 부동산 민심을 잊었거나 둔감해진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 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연아 전 의원은 총 6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네 채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보도도 지금 다시 나오고 있더라고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일찌감치 네. 서민주택 공급 책임자를 임명하면서 다주택자를 임명하는 것은 참으로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다. 네. 지명 철회해라. 이렇게 일찌감치 주장을 하셨었는데 예. 자, 이로써 차기 SH 사장의 필수 조건 하나 생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사람은 걸러내야 된다. 그렇죠. 이 기준이 하나가 나온 거죠. 네. 근데 이 기준이 이런 인사 참사를 거쳐야만 그러니까 정립되는 기준이었느냐. 사실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심만 정확히 주목했다면 사전에 설정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성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죠. 3097님의 촌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너도 나도 내로남불이네요. 잘났어 정말. 자,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겠는데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핵심 공약 테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논란거리가 됐는데 네. 최재성 전 의원, 청와대 정무수석 지냈었죠. 네. 이 최재성 전 의원이 특정 후보의 대표 공약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본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간 걸 문제 삼은 건데 자, 그러면서 최재성 전 의원은 심판 역할을 하는 당 지도부와 보직자는 당장 선수 라커룸에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심판 역할을 해야 되는 당 지도부가 왜 선수로 뛰고 있느냐. 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러나 현재의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이나 그 직전에 맡았던 홍익표 전 민주연구원장이 이 항목 내가 넣은 게 아니다. 좀 이렇게 밝혀서 또 논란이 증폭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뉴스를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이 민주연구원의 생활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는 나 때 들어간 게 아니고 전임 이낙연 대표 시절 그리고 홍익표 연구원장 때 연구한 주제다.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별도로 연구한 바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전 민주연구원장이었던 홍익표 의원은 자신의 재직 시절에 마지막 버전까지 목차를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면서 나 때는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송영길 대표 체제가 좀 솔직하거나 당당하면 좋겠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 논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싸울 일이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내용을 보니까 당의 핵심 공약을 개발한다면서 핵심 공약 테마 10가지를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의 핵심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당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서서 이제 당의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취지에서 이제 발동을 건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0가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활 기본소득 보장인데 자, 이게 정말 문제라면 또 하나가 저는 눈에 띄던데요. 단계적 모병제도 핵심 공약 테마 10가지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지금 6명의 후보 모두 단계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냐?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도 불공정 사례로 꼽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이건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더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민주연구원이 이 핵심 공약 테마를 선정한 이유는 대선 후보가 선출된 후에 당이 대선 후보의 이제 핵심 공약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표를 짠 거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테마 10가지를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후보 6명의 대표 공약을 취합해서 핵심 공통 공약을 만든다. 네. 이런 접근법이었다라는 보도도 당시에 나온 바가 있었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문제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후보 6명의 대표 공약을 취합하는 차원이었다라고 한다면 특정 후보의 특정 공약이 들어간 게 문제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도대체 논점이 뭐냐. 다시 말해서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라금님의 촌철 속에 약간 이유가 있나? 나라금님이 국민의힘의 속마음이라고 전해주셨는데 니마 그 강을 건너다오. 네. 계속 이렇게 싸워주길 바란다는 뜻인 것 같고요. 예. 김종희님은 이게 서로 싸울 일인가요? 서로 앞다퉈 자랑해야 할 일 같은데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생활기본소득하고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다르다. 이런 말이 또 민주연구원 관계자의 워딩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생활기본소득은 저소득층에게 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내용을 약간 손보는 거다. 보장 기준을 좀 높여서 생활기본소득으로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러면 더 문제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거죠. 근데 많은 언론이 이심송심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대선 주자들이 원팀 협약식에 이어서 송영길 대표의 절대 중립 선서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심송심이라는 게 이재명 마음, 송영길 마음 이런 겁니까? 네, 같다.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지도부가 엄정 중립과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쏠려 있다. 네. 뭐 이거는 그 평가는 뭐 나올 수가 있는데 평가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이거인 거는 좀 아닌 거 아니냐. 저는 네. 오늘 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최근에 일부 시군구가 광역 시도와의 협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어제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시군구, 그러니까 기초단체가 되는 거죠. 시군구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에는 반드시 광역 시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도가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못 박아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는데 시군구가 시도의 승인 없이 단계를 하향 조정한 경우 지역 내 영업 제한 시설은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손실보상제를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이 7월 30일에 입법 예고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중대본 협의 절차를 거친 뒤에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규정이 되는데 이에 기초해서 이런 말을 입장을 밝힌 거죠. 네. 자, 이 그 중대본이 이런 입장을 밝힌 취지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엇박자가 나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느 그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렸는데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대로 있거나 내려버리면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인 조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통을 잡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자 사고는 지자체가 쳤는데 책임은 자영업자들에게 물린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손실보상 못 해준다는 이야기는. 네. 그러니까 시군구가 만에 하나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시군구가 나는 몰라 하고 만약에 발 빼며 버리면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자, 중앙정부가 손실보상을 해주고 후에 시군구의 구상권을 청구하든 아니면 시군구의 손실보상을 강제하는 규정을 넣든 이것부터 정비해 놓고 입장을 밝혀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약간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좀 협박처럼 들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가 이런 거는 좀 세세하게 네. 살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예. 저희가 앞에서 잠깐 예고해드렸죠. 네. 여서정 선수의 아버지 영웅철 교수님 네. 드디어 연결이 됐습니다. 네, 한번 좀 잠깐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이비 만나주시죠. 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애를 탔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무튼 한국 최초 부녀 메달리스트가 탄생을 했는데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아, 좀, 그건 한 번도 좀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저는 그 매스컴에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또, 방송에서도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무튼 경기 끝나고 어떻게 여서정 선수하고 연락은 그러니까 취하셨어요?
네, 어제 저녁에 좀 통화도 해봤습니다. 여성 선수 뭐라고 하던가요? 본인도 기분 너무 좋다고 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2차 시기 때는 좀 많이 앞으로도 아쉬웠다 이야기하니까 본인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뭐 메달을 일단 딴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다고 그럼요.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해설하셨잖아요. 네. 아니 이게 심장이 떨려서 해설이 제대로 됐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진짜 어떠셨어요? 이게 표현을 못 하는데요. 또 네. 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좀 그냥 서정이 예를 들어서 뭐 경기 뛰는 거 보기만 하면 진짜 이게 마음을 좀 표현을 하겠는데 그 네. 표현을 못 하고 네. 해설은 해야 되고 좀 또 2차 시기 때 또 그 착지에 대해서 뭐 구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큰 발로 몇 번 움직여서 네. 좀 조마조마하면서 좀 해설을 했었죠. 이때는 편파 해설 하셔도 되죠. 네.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근데 이 기술면이나 그 여서정 선수의 실력은 어떻게 그러니까 해설위원으로서 평가를 하신다면? 이번 여서정 기술 같은 경우는 어제 진짜 솔직히 완벽하게 이제 착지에서 약간 움직임은 있었지만 예. 조금 진짜 완벽하게 조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화할 때 뭐 왜 2차 시기 때 착지가 그랬냐 물어보니까 네. 자기도 이게 조금 설레이는 마음에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2차 시기 때 기술을 할 때 너무 잘 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은 것 같다고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정이도. 근데 역시 또 해설위원으로서 네. 여서정 선수의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본인이 지금 그 파리 올림픽까지 가고 싶다라고 도쿄 올림픽 가기 전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도쿄 올림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 끝나고 와서 네. 다시 이야기를 하자라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주위에서나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또 본인도 이야기하는 게 좀 기술 하나를 더 지금 신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기술이 더 완성이 된다면 뭐 주위에서도 파리 올림픽이 더 금메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네. 근데 이제 선수로서 희노애락을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여서정 선수가 나도 체조할래 했을 때 참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생각에 가장 먼저 드셨었어요? 저는 반대했었어요. 왜요? 저는 서정이가 체조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가 한 6살쯤 됐었거든요. 네. 6살, 7살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뭐 나이가 어리니까 또 아빠 엄마가 또 체조 뭐 관계하면서도 체조장도 자주 가고 하다 보니까 예. 체조 선수를 보면서 그런 느낌은 들겠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좀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뭐 1년이 지나도 자기는 체조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고 또 2년이 지났는데도 체조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니까 진짜 서정이가 체조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이게 갖는 게 뭐 체조장을 가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거구나라고 해서 좀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빨리 시작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한 2년 정도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빨리 캐치를 해서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기도 하죠. 왜냐하면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선수들은 보통 체조를 시작할 때 한 5살, 6살 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이럴 때 이제 하여간 하는 얘기가 피는 못 속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여서정 선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뭐 지금 메달을 땄지만 만약에 계속 파리 올림픽까지 갈 생각이 있다면 네. 뭐 자만하지 말고 앞으로 운동 선수도 계속 전진해서 생각도 좀 바꿔가면서 네. 계속 노력하면 본인이 진짜 파리 올림픽에서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라고 하면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도마 은메달리스트. 네.
경희대 영철 영철 교수, 교수였는데요. 여서정 선수의 아버님 네, 만나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영철 교수님 좀 아버지로서 네. 잘했다. 네. 이것도 대단한 거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을 텐데 자꾸 앞으로 전진만 주문하셔가지고 조금 살짝 그랬다. 하지만 마음은 다 전해졌다.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는데요. 네. HBYI님이 지금 제일 자랑스러운 아빠라고 해주셨고요. 9940님이 이제 여홍철 딸 여서정 아니고 여서정 아빠 여홍철이네요 해주셨고요. 네. 이은하님은 메달 색깔 상관없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여서정 선수 정말 고생하셨어요. 네, 잘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